영국 언론들이 사흘에 걸쳐 축구 선수 손흥민 27 토트넘의 경기력을 앞다퉈 보도했다. 지난 13일 치러진 UEFA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16강 한 차전에서 첫 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끈 주역으로 활약한 데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16일 현지 시각 영국 BBC는 손흥민을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라고 극찬하며 그의 경기력을 집중 보도했다. BBC는 손흥민보다 먼저 유럽 무대에서 성공한 아시아 선수들이 있지만 누구도 손흥민의 레벨은 아니었다고 했다. 손흥민이 2019년 2월 13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르트문트 독일과의 2018-2019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한 차전에서 첫 골을 터뜨렸다. BBC는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올해의 선수상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뛴 박지성이 매우 큰 인기를 누렸지만 손흥민처럼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근접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손흥민은 즐거움을 사방으로 방출하는 선수라고 했다. 이어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미소는 어린 아이가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이며 아무리 반복해서 봐도 질리지가 않는다고 했다. 데일리메일은 14일 손흥민의 경기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신문은 손흥민을 번개처럼 빠른 선수라며 슈퍼소닉 초음속이라고 묘사했다. 소리보다 빠르다는 뜻의 슈퍼소닉 영문 철자의 손흥민의 성인 손을 넣어 빠른 움직임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손흥민의 최고 속력은 시속 34.3km, 21.31mph로 팀 내에서 가장 빠르다. 또 손흥민은 경기 중 스프린트, 전력 질주 306회로 팀 내 1위를 기록했다. 데일리 메일이 분석한 손흥민의 스프린트 기록과 속력.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이 국제대회 2개, 아시안게임, 아시안컵을 치르느라 23,000마일, 37,000km를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토트넘 경기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했다고 했다. 또 데일리 메일은 16일 토트넘 골키퍼 휴고 로리스를 인용해 손흥민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로리스는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큰 경기에서 큰 영향력을 과시하며 선수 경력 중 최고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로리스는 손흥민은 매우 일관적인 경기를 해왔으며 지금도 개인적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감독과 클럽, 동료 선수들이 그를 신뢰하는 이유라고 했다. 손흥민은 지난 13일 독일 도르트문트와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한 차전에서 후반 2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을 3대0 승리로 이끌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로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4연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다. 영국 국영방송 BBC의 평가다. 최근 손흥민은 연일 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도르트문트와의 2018 물결표 쌓인 2019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16강 한 차전 결승골을 비롯해 4경기 연속골을 폭발시키고 있다.
범위를 넓히면 최근 12경기에서 11골 -5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 같은 활약을 바탕으로 손흥민은 올해의 선수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BBC는 16일 한국 시각 뉴스라운드 코너를 통해 손흥민을 집중 조명했다. BBC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게 된 사실, 축구인 출신 아버지 손흥정 씨의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손흥민의 놀라운 득점 행진과 이타적인 성향 등을 전하던 BBC는 손흥민을 박지성, 은퇴를 넘는 아시아 최고 선수로 언급했다. BBC는 손흥민에 앞서 유럽 무대에서 성공한 아시아 선수들이 여럿 있지만 누구도 손흥민의 레벨은 아니었다며 메뉴에서 뛴 박지성이 매우 큰 인기를 누렸지만 손흥민처럼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근접했던 적은 없다고 전했다. BBC의 단언과 달리 손흥민 대 박지성 누가 역대 아시아 넘버 1인가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논쟁 중 하나다. BBC의 언급대로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팀 플레이어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던 박지성과 달리 손흥민은 개인 기량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그리고 양발에서 뿜어나오는 놀라운 슈팅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도 정상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록이 말해준다. 손흥민은 EPL 이적 단 4시즌 만에 63골, 컵, 파컵, UCL 포함을 넣었다. 유럽 무대 전체를 통틀어도 337경기에서 112골이다. 빅리그에서, 그것도 주로 측면에서 뛴 공격수에게 3경기당 1골은 놀라운 득점력이다. 반면 박지성은 맨유에서 7시즌 동안 총 27골을 넣었다. 유럽 통산 310경기에 나서 46골을 넣었다. 물론 박지성은 맨유 이적 후 수비적인 롤을 역할을 주로 수행했다. 박지성은 축구사에 없던 수비형 윙어를 만들었다. PSV 에인트호벤과 맨유 초창기 시절 공격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지만 박지성은 개인 기량으로 팀을 이끌고 나가는 주연보다는 팀 전술의 핵심을 소화하는 언성 히어로로 더 높은 가치를 받았다. 반면 손흥민은 해결사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공격수는 그리 흔치 않다. 손흥민은 혼자 힘으로 득점을 만들고 온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개인 퍼포먼스만으로는 손흥민이 우위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여전히 박지성의 손을 들어주는 쪽도 만만치 않다. 이유는 3가지다. 박지성이 맨유라는 빅클럽에서 뛰었다는 점,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다는 점,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맹활약을 펼쳤다는 점이다. 박지성은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맨유에서 무려 7시즌을 소화했다. 물론 확실한 주전은 아니었지만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의 구상 속에 포함된 확실한 스쿼드 플레이어였다. 특히 빅경기마다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중용되기도 했다. 박지성은 스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4번의 EPL, 1번의 UCL, 1번의 클럽 월드컵 우승 등을 거머쥐었다. 무엇보다 박지성의 가치는 A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을 때 더욱 빛났다.
국대 박지성은 확실한 에이스였다. 매 대회마다 똑 부러지는 활약으로 기대에 부응했다. 한국 축구와 아시아 축구사의 가장 빛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과 2010년 남아공 대회 16강 모두 박지성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박지성은 3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골을 기록한 유일한 아시아 선수로 기록돼 있다. 반면 손흥민은 아직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다. 개인 수상은 벌써 박지성을 능가한다. 티탄 스포츠가 선정한 아시아 최고 선수상만 벌써 4번째다. 아시아 축구연맹이 공인한 아시아 국제선수상도 2번을 받았다. 박지성도 받지 못한 EPL 이달의 선수상도 2번이나 수상했다. 하지만 우승 트로피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유일하다. 국가대표로서도 여전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활용법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 보듯 손흥민은 아직 대표팀에서는 100%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월드컵 16강도 이뤄내지 못했다. 손흥민은 아직 커리어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 모든 기록은 다 그의 발에 의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빅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높다. 결국 손흥민이 이겨낼 여지가 없는 아시아 넘버 1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승 트로피와 월드컵 16강이 중요한 열쇠를 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까지만으로도 대단한 손흥민이다.